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한겨레 신문이 인터뷰를 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제프리 케인이라는 기자가 삼성제국이란 제목의 책을 곧 낼 모양인데 한겨레 신문과 지난 2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삼성 사내 곳곳에 이건희 회장을 찬양하는 글들이 넘쳤고 몇몇 고위 임원들은 회장의 연설이나 의록을 달달 외우더라. 마치 북한 사회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또 삼성 사업자 이 북한과 같다 하는 표현이 이 인터뷰에 보면은 몇 차례 나옵니다. 삼성을 북한과 비유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삼성 사업자 가운데 이건희 회장을 찬양하는 글이 넘치는 사업장은 지금도 그리고 이 사람이 취재했다는 2009년 당시에도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북한에서처럼 전 사회 구성원들이 수령의 말씀과 혁명 역사를 달달 외우듯 하는 그 북한과 삼성을 어떻게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또 이 기사가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을 폭압으로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 비유한 것을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삼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무리 이 케인이란 기자의 말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그대로 여과 없이 어떻게 전달하면은 왜곡된 이미지를 준다. 이런 내용의 비판이었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삼성을 비교할 때 어떻게 미국의 GE라든지 일본의 도요타 이런 회사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몰라도 어떻게 북한 정권과 비교할 수 있느냐. 기업을 정권과 비교하는 것도 센티미터하고 킬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처럼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고 어떻게 북한 정권과 유사점을 찾아냈는지 하여튼 좀 기가 막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보도하면서 한겨레가 삼성 측의 반론을 받아가지고 전달한다면 독자들이 보다 균형된 시각을 갖출 것인데 그 기사만 읽어보면은 삼성은 북한 정권처럼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구나. 봉건적 체제구나. 이렇게 적대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이 삼성이 차지하는 세계적 그리고 국내적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이탈리아를 여행을 했는데 로마에서 밀라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거기 그 객실 안에 전광판 유서에 삼성이 분기별 이익에서 애플을 능가했다 하는 짤막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삼성이 애플을 능가했다. 애플은 어떤 회사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폰 시대를 연 지금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매출액, 이익률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 시장 가치 이런 걸 계산하면은 애플을 최고의 회사, 세계 최고의 회사로 봤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회사를 삼성이 더구나 그 삼성의 회장 되시는 분은 지금 병석에 계시고 그 아들은 구속되어 있는 이런 와중에서도 삼성의 임직원이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악착같이 생산 판매를 함으로써
그 분기별 실적에서 삼성을 능가했다, 애플을 능가했다.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그 기사를 보니까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60조 원입니다. 이게 1년 계속된다면은 2,10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는 셈입니다. 2,100억 달러. 영업이익은 14조, 분기가 14조였으니까 여기 4를 곱하면은 약 60조가 되고 600억 달러가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의 비중을 잘 나타내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 비중이죠. 그것은 포춘이라는 이 경제 잡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유명한 통계가 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이라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세계 기업들을 매출액 기준으로 랭킹을 냅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회사는 월마트입니다. 이게 한국엔 들어와 있지 않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유통회사죠. 두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트 그리시인데 이게 중국의 전기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3등은 중국의 석유회사입니다. 4등도 중국의 석유회사입니다. 매출액 기준입니다. 자, 5등에 일본 회사가 등장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약 2,500억 달러, 2,500억 달러를 기록한 매출액입니다. 도요타입니다. 그 다음에 6등이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2,400억 달러. 그 다음에 7등이 로얄 더치 쉘이라는 석유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영국,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회사 버크셔 해스웨이, 9등이 애플입니다. 전자회사죠. 애플. 10등이 엑슨모빌입니다. 유명한 이 석유회사죠. 11등이 맥커슨이라는 회사, 12등이 BP라는 석유회사, 13등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회사, 14등이 CVS 헬스라는 회사, 이 보험회사로 추진됩니다. 15등이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1,73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5등입니다. 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5등 되는 회사인데 이게 몇 년 전에 비해서 두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13등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앞에 있는 회사는 대충 유통회사 그리고 석유회사 등입니다. 이 순수한 제조업회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회사는 도요타입니다. 자동차회사. 두 번째가 폭스바겐입니다. 자동차회사.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전자회사. 그 다음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제조업체로서는 네 번째 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삼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은 세계에서 산업화가 가장 늦게 된 회사입니다. 산업화의 핵심은 제조업이죠.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무슨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또 제조업의 수익률이 어떤 회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든지 제조업이 강해야 그 경제가 튼튼하고 위기에 강하게 견딥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늦게 일어난 한국에서 세계 네 번째 되는 회사를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이고 감동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북한식 경영을 해가지고 북한식 세습체제, 북한식 반인륜적, 북한식 전체주의적 경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삼성을 북한에 비교합니까? 또 그런 막말을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한국 기자가 반론 없이 그대로 소개를 해줍니까? 이것은 언론의 정도에 반하는 보도입니다. 뭐 애국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기준으로 따지기 전에 이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기사입니다. 자, 그럼 이 삼성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라성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어릴 때 제일 많이 기억했던 회사는 GM입니다. 제너럴 모터, 자동차 만드는 회사. 그리고 포드 같은 회사였어요. 또 스탠다드 같은 석유 회사, 벤츠,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기관, 전기기관이든지 제너럴 일렉트릭은 원래 전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특히 잭 웰치라는 유명한 CEO가 90년대 세계를 풍미했던 그런 회사. 이 회사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이 회사들이 다 삼성전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랭킹에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그 벤츠를 만드는 회사, 벤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다임러 회사인데 독일에. 이건 세계 17등으로 삼성전자보다 2등이 났습니다. 제너럴 모터즈는 18등으로 삼성전자보다 3등이 낮아요. 포드는 21등입니다. 매출액으로 세계 기준. 그 다음에 아마존. 지금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26등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뒤입니다. 혼다, 그 단단한 자동차를 만드는, 고장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혼다도 29등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뒤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31등입니다. 지금 주로 제조업체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닛산 44등입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미칩니다. 등등 이렇게 BMW 52등입니다. 보잉 60등입니다. 보잉 60등. 시애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회사도 삼성전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2분의 1 정도입니다. 2분의 1. 올해는 아마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더 커져가지고 내년 랭킹에서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매출액의 2분의 1입니다. 853억 달러. 랭킹 69등입니다. 히다치 하면은 일본의 제조업체로서 유명한 회사였고 부럽게 생각했던 회사가 지금은 71등, 삼성전자 매출액의 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IBM은 전자회사의 리더였죠. 지금은 매출액 799억 달러. 삼성전자의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랭킹을 꼽아보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만들어낸 것은 한국인이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위대한 성취 중에서 세 손가락, 네 손가락 꼽힐 거라고 봅니다.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의 성공,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생겼다.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은 세계가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산업 불모지에서 이런 회사가 만들어졌느냐. 두 분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죠. 이병철, 창업자 이병철, 그리고 그 아드님 되는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시는 이건희. 이병철 선생은 1950년대에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이 삼성그룹을 일으켰는데 그때의 기업 윤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장충동에 있는 그 CJ 회사에 가보면은 이병철 선생의 흉상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 인재제일입니다. 두 번째가 사업보고, 그 다음에 합리경영. 이 세 가지가 이분의 철학이었습니다. 인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인재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장성택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 동물입니까? 고모부를 그렇게 죽이는 김정은이하고 도대체 이병철 선생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의, 기자의 윤리를 물어서야죠. 한겨레 기자는.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보국 정신은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한다. 합리경영, 이것은 과학경영이죠. 사실은 이 세 개만 있으면은 어느 조직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통하는 조직 운영의 원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인재제일입니다. 제가 1983년 말에 이병철 선생이 인터뷰하는 자리에 배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때도 자신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 왜냐? 삼성은 일본 기업보다 교육을 3배나 많이 한다. 또 하나 있다. 자기 같은 오너가 일본 경영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본을 앞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을 대표하던 소니, 마쓰시다, 뭐 이런 회사가, 샤프 같은 회사가 삼성전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희 씨는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분입니다. 삼성을 세계 기업으로 키운 분은 역시 이 아드님입니다. 이병철 아들이 이건희가 아니라 이병철과 이건희는 각 독자적인 역할을 한 각각 비중이 같은 세계적 기업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성공 비결이 뭐냐 물으면은 각자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 담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성이 성공한 것은 이병철 선생의 인재제일 이 원칙을 받아가지고 신상필벌을 했다. 신상필벌의 인사정책에 했다. 신상필벌이 뭡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 준다. 여기에 충실했다. 깨끗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병철 선생의 그 승용차를 오랫동안 몰았던 운전기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병철 선생은 삼성보다는 나라를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사업보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병철 선생을, 삼성을 그러면은 북한 정권에 비교한다면 그러면 이병철 선생이 김일성이란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병철 선생이 김일성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막말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 언론이. 이건희 씨의 천재적 경영은 그건 보통 사람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출퇴근도 비정상적이고 어느 하나에 골똘하게 생각하면은 며칠 동안 잠도 안 자는 이분이 삼성전자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서 거의 다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전략적 결정에서.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가 한국 사회에 끼친 큰 영향은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그 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지금 애플, 아마존, 삼성전자, 저는 이 세 회사가 가장 위대한 회사라고 보는데 인류 기업이죠. 회사만 인류로 만든 게 아니죠. 삼성이 손을 대면 다 인류가 됩니다. 오늘날 장례 문화를 바꿔놓은 것은 저 도곡동에 있는 삼성의료원의 그 장례식장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고 해서 한국 사람들의 낭비적인 장례 문화를 깔끔하게 바꿔놓은 분입니다. 그리고 남산에 있는 리움이란 미술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보의 약 12%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이것도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만으로 되는 거죠. 예술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감각이 있어야 이병철 선생이 외국으로 팔릴 뻔했던 또는 모르는 사람 손에 넘어가가지고 뭐 고물상에 팔릴 뻔했던 그런 문화재를 사모았던 것입니다. 거기는 국보도 있었죠. 또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요사이 랭킹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도 삼성이
경영에 관여한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뭘 하든지 세계 인류를 만드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지금 세계 인류 국가입니까? 어떻게 그런 삼성을 감히 북한에 비교합니까? 북한에. 삼성의 비중은 대충 한국에서 부가가치로는 한국 부가가치 한 10%를 생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에서는 약 20%.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집단이 삼성그룹입니다.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회장은 지금 병석에 누워있고 그 아들은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의 회장을 구속 재판하느냐. 불구속 재판에도 충분히 재판에 협조하고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회사의 회장을 그것도 논란이 있는 혐의로 구속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대한민국의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을 이병철 선생이 저승에서 내려다 보면은 아들 손자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보면은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지만 삼성이 이게 외국으로 본사를 옮기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비로소 이 세계, 우리나라 역사를 만드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전에는 산농공상, 물건 만드는 사람하고 장사하는 사람을 비웃는 이런 봉건적 체제 안에서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이 전면에 나서고 그 맨 앞장에 이병철 선생이 서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수출 제5위 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한민족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이병철, 이근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노동운동가의 이름은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만은 이병철, 이근희 이름 석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 역사관을 반영하는, 역사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한겨레 신문은 삼성전자 광고를 안 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삼성그룹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그리하여 국민들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만들고 이병철, 이근희 선생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내어서 한국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삼성이 한국인들에게 보여준 가장 큰 자신감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될 수 있다.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의 성공 비결을 분해해가지고 배우면 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삼성처럼 오너십이 확실하고 전문 경영인을 쓰고 그리고 격리가 투명한 이런 회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함으로 최강의 기업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회사가 최강의 기업 모델이다. 그런데 이 기자는 삼성이 북한 정권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악담을 했습니다. 기업인들이 기업을 이끌 때는 기업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업인의 생각과 의록을
달달 외우는 게 그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설사 그것을 했다고 한들 그게 북한 정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충성심이 있는 조직의 자연스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에 비교했다는 사실이죠. 요사이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한국 사람 만나면 당신 북한 사람 아니죠? 라고 외국 사람들이 먼저 묻는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줄이면은 NO 코리아니까 북한은 한국이 아니다. 노 코리아다. 한국은 줄이면 SO 코리아니까 소 코리아다. 역시 한국이다. 대한민국이 역시 한국이다. 소 코리아, 노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하라고 지금 충고를 했습니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나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만든 것은 세계 도처에 꽂혀 있는 삼성이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 세계에서 브랜드 파워가 7번째 되는 회사입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에 나가면 코리아보다 삼성이 더 힘있는 브랜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삼성을 북한 정권에 비교한 그런 기사가 한국에서 반론 없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하는 이 반기업 정서. 이 반기업 정서는 마라톤을 한다면 그게 모래주머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면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세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